안녕하세요. 사실 사연 하나 없는 집 찾기 힘들 텐데요. 저희 집도 그런 편입니다. 사실 참 조용하고 무탈했던 집안인데 솔직히 오빠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난리 아닌 난리가 나서 친정엄마가 맘고생 많이 하셨죠. 10년 전쯤에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지금은 다 초등학생입니다. 저희 오빠는 3년 전에 결혼했고 이제 돌 앞둔 아들 하나 두었네요. 오빠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회사에서 해외 출장 간다고 중동에 가서 거의 5, 6년을 있다 왔어요. 거기서도 연애 한 번 안 하고 일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돈만 엄청 모아와서 한국에 다시 왔는데 하필이면 배치된 부서가 또 바쁜 곳이라 주말도 반납하고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죠. 그렇다 보니 연애는 물론이고 취미생활 하나 가지지 못하고 참 바쁘게 산 오빠예요. 저희 오빠라서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참 순하고 착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라 많이 바쁘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엄마처럼 저를 키워준 사람이 우리 오빠인 것 같아요. 오빠는 제가 어린 나이부터 엄마 손길을 많이 못 받고 큰 게 딱하다고 늘 저를 안쓰러워했어요. 아무튼 그런 오빠라 저도 참 애틋하고 다른 오누이들에 비해 더 사이가 좋은 편 같아요. 연락도 자주 했고요. 오빠,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이내야. 회사 적응하느라 바쁘지? 조금만 버티면 편해질 거야. 응, 오빠. 여자친구는 생겼어? 아니, 내가 무슨 여자친구야. 바빠서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나는데 누굴 만나도 나는 미안한 처지지. 에휴,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회사에 묻히겠다. 그러게. 그래도 뭐 어쩔 순 없지. 오빠는 그렇게 거의 30대 초반까지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한 채 바쁘게만 살다가 주변의 권유로 소개팅을 하나 둘씩 하게 되었어요. 사실 오빠는 능력도 있고 돈도 꽤 많이 모아둬서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 있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순하고 선하니 주변에서 얼마나 성하였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팔불출 티를 내는 것 같아서 이 정도도 축소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빠는 주변에서 더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회사 동료들로부터 소개팅을 가끔 받더니 어떤 여자와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들, 어떤 여자니? 물론 우리 아들이 현명하니까 좋은 사람 만났겠지만. 엄마, 나랑 같은 대학 나오고 지금 화장품 대기업 회사에서 마케팅하는 사람이야. 좋아, 얘기도 잘 통하고. 그래? 그럼 결혼은 생각하고 만나는 거야? 처음부터 결혼 생각하고 소개팅 나온 거래.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선이지 뭐. 그래, 잘 만나보고 여자친구한테 잘해줘. 맛있는 밥도 많이 사주고. 응, 엄마. 잘 만나볼게.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연애한다는 소식에 참 뿌듯해 하셨죠. 그러다가 오빠가 연애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오빠가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다들 좋아하셨죠. 하지만 작은 불행의 서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새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새언니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었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갔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여자이고 곧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 저도 정말 너무 설렜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고 새언니를 만나자마자 제가 손을 잡으며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빠 여동생 이내라고 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듣던 대로 너무 미인이세요. 제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했는데 새언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잡은 손을 슬그머니 빼더니 떨떠름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시더군요. 사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새언니한테는 예비 시댁일 테니 낯설어서 그러시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새언니는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 내내 거의 말이 없었고 엄마랑 아빠가 묻는 질문에도 거의 단답이었습니다. 그래요. 일하느라 힘들진 않아요? 거기도 야근이 참 많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사진은 봤지만 실물로 보니 더 예쁘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대단한 미인을 만나는 줄은 몰랐어. 저 아까부터 자꾸 외모 칭찬하시는 거 사실 불편합니다. 새언니의 말에 모두가 놀란 듯 입을 다물었고 오빠도 당황한 듯 말했어요. 예쁘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 여자친구가. 아까 이내 씨도 저 처음 보자마자 외모에 대해 얘기하시고 사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런 거 실례입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새언니 때문에 일동 얼음이 되었고 저도 잠깐 사고가 정지되었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래요? 불쾌하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모평가 당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런 새언니였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기분이 안 상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게 첫 인사 자리는 참 어색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일을 계기로 오빠랑 새언니가 엄청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예민하게 굴 거 있냐고 새언니에게 뭐라고 했다고 해요. 새언니는 화가 나서 예비시댁 될 분들이 너무 무례한 것 같아서 한 소리 했다고 싸웠다더군요. 오빠는 안 그래도 새언니가 저희 집에서 한 태도들 때문에 실망해서 결혼 생각이 좀 없어질 정도였고 싸우며 화가 나서 파혼하자고 했다네요. 그러자 새언니가 사과하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울고불고 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사과 전화를 드렸다고 하고요. 저한테는 안 하더군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후로는 그냥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다시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오빠네 부부입니다. 저도 시댁이 있는 사람이고 새언니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어려울지 알기 때문에 지난 일로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서 새언니에게 시짜짓을 하려 들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깍쟁이 같은 새언니한테 저도 정이 먼저 들 리는 없겠죠. 어쩌다 만나면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살갑진 않았습니다. 새언니도 명절에 저희 친정집에서 만나면 거의 소파에 앉아있거나 가끔 반찬 정도 나르고 식사 시간이 끝나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그러더군요. 제 남편은 친정 아빠랑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 때가 많았고 저랑 친정엄마 그리고 오빠까지 셋이서만 거의 부엌에서 일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참다 못해 새언니를 부르러 방에 갈라치면 엄마가 저를 막았습니다. 아서라 아서 시댁이 아직 불편한가 보지 뭐. 좀 쉬라고 해.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도와드릴까요 정도는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럼 엄마나 내 성격에 진짜 새언니 일 시키겠어? 쉬라고 하겠지. 근데 이건 뭐야. 밥 먹고 당연하게 방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너무 꼰대인가? 됐다. 시애미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시간 지나면 편해지겠지. 저희가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새언니가 갑자기 방문을 확 열고 화난 얼굴로 부엌에 오더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두 분 제 욕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새언니 욕을 왜 해요? 제가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온다고 지금 뒤에서 제 험담하신 거잖아요. 그때 마당을 고치던 오빠가 뒤늦게 들어와 저희 셋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들이에요? 제가 있었던 일을 말해줬더니 오빠가 계속 방에 들어가 있는 건 본인도 그건 아니다 싶다고 했고 그 말에 새언니가 흥분하더군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시댁 편드는 거야? 내가 다 들었는데? 아니, 듣자 하니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대체 내가 뭐라고 언니 욕을 했는데요? 뭐라고 들으셨어요?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일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있다고 개념 없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집 진짜 가족도 아닌데 손님이죠. 이래서 시댁 무섭다고 하나 봐요. 개념 없다고 했다고요? 오빠 앞이라고 말을 이렇게 막 지어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제 남편도 손님인데 왜 처갓댁 와서 허리 아프도록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반찬 놓는 거 거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렇게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있다가 또 밥 시간 되면 나오고 그러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오히려 언니 대접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갑자기 시댁 무섭단 얘기는 왜 나와요? 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참다 못해서 다다다 질러버리자 새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더군요. 시댁 오기 싫다면서 시누이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뭐라 울부짖더군요. 그렇게 한순간 저희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친정엄마가 오빠 보고 새언니 데리고 집에 가라고 했고 오빠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새언니를 데리고 집을 떠났어요. 새언니는 나가면서도 저에게 계속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무리 쿨한 척해도 그쪽도 어쩔 수 없는 시누이라며 잔뜩 째려보고 나가더군요. 친정 부모님도 너무 심란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랑 오빠는 부부싸움을 엄청 했다고 하네요. 이혼 한 해 만에 싸웠고 거의 한 달을 냉전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오빠로부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가 미안하대. 그날 너무 예민했대. 됐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평생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해. 새언니도 뭐 살가운 성격 아닌 것 같은데 알아서 받아들이고 잘 지내봐야지 뭐. 왜 유독 시댁에만 이렇게 가시를 세우는지 모르겠어 나도. 한숨을 쉬며 오빠가 이야기하더군요. 새언니가 똑 부러지고 야무진 성격은 맞다고 합니다. 오빠는 조금 무르기도 하고 웬만하면 예스맨이라 그런 새언니의 성격에 반하기도 했다네요. 그래도 새언니 본인 집이나 친구들에게는 따뜻한 사람인데 시댁인 우리 집한테만 유독 가시를 세우고 예민하게 굴어서 오빠도 화가 나서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새언니는 시집살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오빠가 많이 달랬지만 이런 식으로 종종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새언니가 스스로 예민했다고 인정했고 저한테도 미안해한다고 해서 저도 그냥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저야 어떻든 오빠만 잘 살면 되니까요.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정말 그것 말고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언니와 1년에 한두 번 마주치긴 했지만 대면대면 하긴 하더라도 발톱을 세우며 서로를 대하진 않았습니다. 새언니도 저에게 더 다가오진 않았고 저도 그냥 비슷했죠. 그런데 그런 제 행동이 또 새언니를 서운하게 했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새가족인데 먼저 손 내밀어주지 않는다고요. 시댁 갑질은 들어봤어도 올케 갑질은 정말 처음 들어보더군요. 그냥 다 오빠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독이 되었는지 새언니는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졌어요. 참고로 새언니는 저희 집에 안부 인사나 전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둘 다 바쁜데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걸로 아들네 부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고 살갑지 않은 며느리에게 물론 섭섭한 게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아들네가 별탈 없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 한 번도 시댁에 관한 일로 강요하거나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예민한 며느리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시짜짓 한다고 역공격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집 분위기가 한순간에 좀 어색해지더군요. 대충 이해가 가시려나요? 그런 와중 새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그닥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지만 저도 참 기쁘더군요. 조카가 생긴다는 기쁨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언니는 임신하고 나서 입덧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밥을 제대로 먹질 못하니 생활이 안 되어 새언니는 휴가를 썼고 집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새언니의 친정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분들은 경남에 거주하시고 물리적인 거리도 거리지만 사정이 좀 있으셔서 임신 기간에 새언니를 챙기지 못하셨어요. 그 사정을 아는 저희 친정엄마가 새언니를 딱하게 생각하시고 반찬을 좀 보내줄까 물어보셨는데 새언니가 칼같이 거절했다네요. 저희 친정엄마가 만드는 음식에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 냄새 생각만 해도 입덧이 올라온다면서요. 그냥 거절만 하면 될 것이지 그렇게 구구절절 안 들어도 될 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 저는 그것도 기분이 나빴고요. 아무튼 그렇게 새언니는 거절하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입덧이 괜찮아졌는지 음식을 조금씩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친정엄마한테 밤늦게 전화를 했대요. 엄마,
혹시 고추 부각이 집에 좀 있어? 고추 부각? 그거 반찬은 없고 냉동실에 재료 얼려놓은 건 좀 있는데. 왜? 새아가가 그거 먹고 싶다고 하니? 어, 그게 갑자기 먹고 싶다고 서울 반찬 가게는 다 뒤져서 몇 개 샀는데 그 맛이 아니라고 안 먹네. 엄마가 해준 게 맛있었다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난다면서. 내가 해준 거? 야,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그래, 내가 지금 당장 해주마. 엄마, 밤인데 무슨. 그럼 그냥 내일 해두시면 내가 내일 저녁에 가지러 갈게. 고마워. 그렇게 오빠가 대신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새언니가 먹고 싶다고 하는 고추 부각을 받아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저희 친정 엄마에게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문자 한 통 없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죠. 친정엄마도 그냥 잘 먹었다는 목소리 정도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니 내심 속상해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임신한 며느리이니 이해해주자 생각하신 듯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새언니 뱃속에 있는 조카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딸이고 아들이고 구별 않고 바란 적이 없으세요. 저랑 오빠도 남녀 차별하지 않고 키워주셨고요. 그런 부모님이고 그냥 친손주가 생겼다는 기쁨에 행복해 하셨는데 새언니는 그것조차 혼자 오해하더군요. 아들이라고 더 좋아하신다면서요. 너무 황당했죠. 그리고 나서 새언니가 은근한 갑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시댁인 저희 친정집에 자주 드나든다고 하더군요. 거의 밥 먹으러 오는 거였고 와서도 정말 식사만 하지 설거지도 한 번 한 적이 없다네요. 오빠가 항상 했고 새언니는 거실에 앉아서 오빠 설거지 끝나길 기다렸다가 집에 가곤 했대요.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하며 고개 한번 까딱하곤 했답니다. 집에 가면서 오빠가 새언니한테 조금만 더 살갑게 인사드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면 길길이 날뛰면서 며느리 노릇하라고 강요하는 거냐며 화를 냈다네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아 배 뭉친다고 울고 그러니 오빠도 더 격하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새언니가 내가 한 오이 소박이랑 제육볶음이 너무 먹고 싶단다. 오빠 보고 가지러 오라고 하니 네 오빠가 오늘 야근이라던데 네가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엄마 어떡하지? 나 오늘 우리 첫째 새로 들어가는 학원에 테스트가 있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뭐 새언니 보고 집에 오라고 하면 되지. 아님 퀵 부르거나. 몸이 좀 무거워졌다고 집 앞 슈퍼 가는 것도 힘들어 한다네. 뭐 내가 갖다 줘야지.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뭐. 친정엄마는 그렇게 오빠네 집에 반찬을 가지러 지하철을 타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날 저녁 바쁜 하루를 보내고 뒤늦게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오빠네 잘 다녀왔어? 날도 더운데 지하철 오랜만에 타시느라 힘드셨지? 예, 나 이제 너희 오빠네 집에 안 갈란다. 엄마,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글쎄, 네 새언니가. 저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지하철 타고 30분, 도보로 20분을 걸어 그 더운 날 오빠네 집에 도착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현관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니 새언니가 빼꼼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더랍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와주시고. 아니다. 또 먹고 싶으면 얘기해라. 임신 때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야지.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며 문 밖으로 손만 내밀어 엄마의 반찬만 냉큼 받아 문을 닫았다더군요. 황당한 엄마가 이게 무슨 일인가 잠시 생각하시다가 화가 나셔서 다시 벨을 누르셨대요. 아니, 반찬만 냉큼 받고 문을 닫으면 나는 그냥 이대로 집에 가라는 얘기냐? 반찬 주러 오신 거 아니세요? 잘 받았다고 인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집에 들어와서 물 한 잔은 드시고 가시라. 말도 못하냐? 어머님, 집이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갖고 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갖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대접받으려고 오신 거세요? 뭐? 대접? 내가 대접받으려고 이 반찬 해가지고 여기 왔단 말이야? 이 더운 날 이 집 찾아온 사람한테 해도 너무하는구나 정말. 너희 친정엄마가 반찬 주러 왔어도 이렇게 문전박대했겠니? 저희 친정엄마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시는데 그날은 정말 너무 화가 나셔서 얼굴까지 빨개지시며 새언니에게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새언니는 처음 본 거죠. 저희 엄마가 늘 인자하게 대해 주셨고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 모습에 새언니가 잠깐 놀라다가 눈물을 흘리며 임신도 했는데 너무 하신다고 울었고 엄마는 그대로 뒤돌아 집에 오셨다고 해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너무 화가 나셨고 집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몇 시간을 우두커니 앉아 계셨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오빠가 아닌 새언니가 받더군요. 전화 왜 했어요? 네? 저 오빠한테 전화 건 건데요? 뭐 아까 일로 오빠한테 화내려고 전화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엄마한테 반찬해달라고 부탁하지 말라고 그 말 하려고 내가 전화했어요. 왜요? 진짜 시짜지 대단하네. 오늘 안 와도 된다는데 굳이 오신 건 어머님이에요. 그리고 집도 엉망인데 어떻게 어머님을 안에 들여요? 집 보고 잔소리 하실 게 뻔한데.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언제 새언니한테 잔소리했어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 다 했어요? 시짜짓? 우리가 하는 게 시짜짓이면 옳게 당신이 하는 건 뭔데? 이게 갑질이 아니고 뭐야? 세상에 우리 엄마가 무슨 택배기사도 아니고 그렇게 반찬만 홀랑받아서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뭐? 대접받으려고 했다고? 어이가 없어서. 그런 인성으로 또 우리 엄마 반찬은 먹고 싶었어요? 이거 다 녹음했어요. 임산부한테 지금 막말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오빠가 전화를 바꾸며 새언니한테 그만하라고 화냈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빠에게 다시 콜백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언니가 친정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크게 했대요. 그래서 배가 뭉쳐서 본인은 응급실에 와 있다고. 앞으로 다시는 시댁 사람들 보고 싶지 않다네요. 시댁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니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아이도 안 보여줄 테니 그리 알고 사시라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 문자 받고 엄마는 크게 상심하셔서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친정 부모님을 달래드릴 수밖에 없었죠. 오빠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새언니가 고집을 너무 크게 부려서 화가 난 오빠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뒤집어질 듯이 울면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러다가 혼자 119 불러 응급실에 간 거라며 대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친정 부모님이 됐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셨대요. 그 후 새언니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고 저희도 오빠만 가끔 만났지 새언니에게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반찬도 안 보냈고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조카가 태어났지만 저희 부모님은 조카 보러 간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오빠가 아기 데리고 혼자 친정집에 오겠다고 하는 걸 부모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보고 싶은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선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저도 부모님도 오빠의 아들을 보지 못한 채 3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조카가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새언니가 너무 미웠기에 굳이 찾아가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새언니가 친정집에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마침 저도 친정집에 있을 때라 연락도 없이 찾아온 새언니를 보고 서로 너무 놀랐습니다. 팽팽한 분위기도 잠시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갓 100일 지난 너무 예쁜 조카에게 마음이 빼앗겨 분위기가 몽글몽글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그날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많이 예민했어요. 다 지난 일인데 뭐 신경 쓰지 말자. 아니에요, 어머님. 아가씨한테도 미안해요. 엄마 말대로 다 지난 일인걸요. 제가 고모도 됐으니 이제 다 풀고 잘 지내봐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새언니가 씩 웃더니 이어 말하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제가 다음 달부터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복직? 2년인가 쉬고 회사 다시 나간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데 제가 부서에 좀 인사이동이 복잡하게 나서요. 제가 지금 바로 복직 안 하면 다음 승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 맡고 싶었던 프로젝트에도 참여 못하고, 저 거기 들어가려고 3년을 공들였거든요. 이번에 복직해야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상황이 좀 그렇게 됐네요. 저도 2년은 쉬려고 했는데. 새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엄마 손을 갑자기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올라오신대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은 못 믿잖아요. 그래서 시토도 쓰기 싫은데. 어머님이 좀 와서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페이는 정말 섭섭하지 않게 쳐드릴게요. 시세보다 훨씬 많이요. 네? 새언니가 애절하게 말하자 친정엄마가 당황하셨습니다. 솔직히 옳게 너무 속보이더라고요. 아이 안 보여준다고 할 땐 언제고 본인 아쉬운 상황 되니까 안 보여준다던 아이 제 발로 안고 데려와 아이 앞세워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니, 새언니, 지금 그 말 하려고 조카 데리고 온 거예요? 제 말에 올케가 표정을 확 구기며 저를 째려보더군요.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랑 할 얘기니 저는 빠지라고 하대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지금 쉬시잖아요. 와서 아이 2돌 될 때까지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돌 되면 어린이집도 보낼게요. 그러면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어머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올케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빌더군요. 자기 꼭 승진해야 한다면서 눈물까지 흘리길래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죠. 저도 둘째까지 낳고 대기업 간뒀거든요. 그런데 올케의 한마디에 그 안타까운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저 승진 못하면 회사 간둘 거예요. 그럼 아가씨처럼 한순간에 집에서 놀게 될 텐데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집에서 논다뇨?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노는 거죠. 아가씨 보니까 맨날 놀던데요? 논다고요? 애들 공부 제대로 시키려고 회사 간둔 사람한테 논다고요? 이 동네에 커리큘럼 따라간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사 일하랴 애들 공부 봐주랴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바쁜데요. 아니 그건 둘째치고 지금 올케 너무 속 보이는 거 알아요? 애 안 보여준다고 하던 사람이 애 안고 제 발로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애 좀 봐달라고요? 속 보여도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아가씨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실패한 인생 되기 싫다고요. 뭐라고요? 제가 발끈했고 올케도 지기 싫다는 듯 저를 찌려보더라고요. 그 정적을 친정엄마가 깨버렸습니다. 안 봐줘. 네? 안 봐준다고? 나는 새애기 네가 미안해서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 그런데 역시나였네? 애 봐달라 부탁하러 온 거였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친손주 보자마자 반갑고 너한테 고맙고 참 마음이 얼마나 찡했는지 모른다. 어머님, 제 말씀 좀 들어봐 주세요. 저는 됐다. 그래, 네 말대로 손자 안 보여줘도 된다. 네 말 따나 시짜짓 하는 시댁에 네가 뭐하러 아쉬운 소리 하고 있냐?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싫다 이제는. 어머님, 저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올케가 울고불고 손발 싹싹 빌며 사정하더군요. 엄마가 당연히 허락할 줄 알고 회사에 복귀한다고 말도 해놨답니다. 엄마는 매몰차게 거절하며 알아서 하라고 새언니에게 가라고 했어요. 새언니가 울고불고 빌어도 엄마는 고개도 한번 안 돌리셨습니다. 참고로 친정엄마에게 아기 맡기려는 계획도 전부 새언니 계획이었다고 해요. 오빠는 본인이 회사에 육아휴직까지 생각해 볼 테니 조부모 도움받지 말고 부부가 알아서 키우자는 주의였는데 새언니가 그러면 오빠도 승진 대상에서 벗어난다면서 친정엄마에게 맡기자고 하고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었더군요. 그렇게 돌아간 새언니는 복직을 번복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출근하기로 했다네요. 아이는 급하게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터도 고용하면서 오빠랑 고군분투하며 키우더군요. 그렇게 영원히 서로 안 볼 사이가 될 줄 알았는데
시터가 일이 있어 못 나온다고 했을 때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하면서 한 번만 아이 하원 좀 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했다더군요. 그 이후로 시터가 제 시간에 안 나왔다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고요. 엄마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화할 거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새언니가 울면서 그동안 개념 없이 굴어서 죄송했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저한테도 문자 보내서 그동안 괜히 가시 세우고 못되게 굴어서 죄송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일 때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새언니와 오빠의 부탁을 들어주며 손자를 봐주셨고 엄마도 선을 딱 그으셨어요. 그 이후로 새언니도 저희 친정엄마에게 아주 깍듯이 대하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물론 아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태도일 순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반성한 듯 했고 저희에게 날 세우던 모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빠랑도 사이가 좋아진 듯 했고요. 그렇게 새언니와의 풍파는 점점 사그라들어 지금은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네요. 당시에는 많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지금은 새언니한테 제대로 사과도 받았고 저한테도 조심하는 걸 보니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무엇보다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잘하는 걸 보니까 제가 꽁에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사이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들 행복해졌으니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가족된 사이에 상처를 상처로 되돌려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요. 쓰다 보니 얘기도 길어지고 좀 두서가 없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